법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또 편견 때문에요. 과연 인공지능, AI가 이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사법정의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사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고 싶어하고 또 의지하는 이상적인 문장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 뒤에는 과연 어떤 현실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균열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이 엄청나고 위대한 정의의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게 결국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비교가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경험과 지혜에 기반한 판단.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감정, 인식의 한계, 심지어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편견까지.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 현실입니다. 정의라는 게요, 바로 이 틈 사이로 새어나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요. 실제 법정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법관평가 보고서가 있거든요. 2023년 보고서에 담긴 정말 믿기 힘든 사례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법정에 섰는데 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느냐? 이게 재판 당사자에게 던진 말이래요. 중립을 지켜야 할 저울이 그냥 한쪽으로 확 기울어 버리는 순간이죠. 이건 또 어떻습니까? 피고가 그냥 쌩깐 거잖아요. 와, 정말 믿기지가 않는 말인데요. 판결이 나기도 전에 판사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다 정해져 있었던 걸까요? 이런 말을 법정에서 할 수 있다니.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보고서를 보면 더 기가 막힌 사례들이 많습니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막 선입견을 드러내고요. 변호사한테 불필요한 말을 해서 면박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당신이 지금 크게 착각하는 것 같다 하면서 한쪽 편을 들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급심에서 정당하게 내린 판결을 근거도 없이 막 의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과연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정말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증인신문 중에요. 판사가 증인한테 너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이렇게 위협을 하더니 급기야 이게 다 피고 때문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감정을 좀 표출한 수준이 아니죠. 이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그냥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만 멈춰서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 그 법정에 서 있는 당사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저런 재판에서 나온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공정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믿어왔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공정함이라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되어야만 하는 가치가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방금 본 개별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시스템 전체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AI, 즉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로봇 판사가 사람을 대신하는 거냐?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두려움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AI는요, 인간을 대체하는 심판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 판사의 판단을 돕고 객관성을 더해주는 아주 강력한 보조도구, 분석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보이죠. 최종적인 판단, 법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그리고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읽는 지혜. 이건 여전히 인간 판사의 몫입니다. AI는 그 옆에서 뭘 하느냐? 방대한 양의 판례 데이터를 분석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편향성을 탐지해내고 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서 알려주는 거죠. 말 그대로 최고의 조수,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기술의 이상적인 협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필요성이 그냥 필요하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AI 사법연구원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 건데요. 이 연구원이 뭘 하는 곳이냐?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서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 연구원이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4단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일단 재판 절차나 판결 데이터를 싹 분석해서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를 이용해서 그동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구조적인 문제나 편차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AI 기술을 사법 분야에 안전하게 쓰려면 어떤 윤리적, 법적 기준이 필요한지 연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적 가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체계적이죠?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연구원의 철학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사법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더 강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표는 비판이나 공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법부가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거울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돕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신뢰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죠.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만 하던 정의의 시대를 지나서요. 이제는 스스로의 공정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새로운 정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래의 공정함이라는 건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로 증명되고 명확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그리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완성되는 것.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사법부에 요구해야 할 새로운 표준, 즉 뉴스탠다드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우리가 할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거대한 흐름이 됐죠. 이건 이제 방향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한 물줄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강력한 힘을 과연 어느 방향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혼돈이 아니라 질서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바로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술이 만들어갈 정의의 미래,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 질문을 다시 들었을 때 아마 처음과는 그 무게가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기술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정의의 미래. 여러분은 이 새로운 가능성을 믿고 또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숙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문제입니다.